미국 국방부가 2027년 인공지능 예산을 무려 2만 4천% 폭증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월가의 진짜 스마트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 21세기 산업 지형을 뒤흔들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터져 나온 신호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처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구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알파벳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챗봇 경쟁에서의 우위 정도로 해석했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검색과 광고로 먹고 살던 구글의 시대가 저물고 세계 최강 군대의 두뇌를 책임지는 AI 인프라 제국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군사 전용 AI 플랫폼 코드네임 제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핵심 엔진으로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가 최초로 탑재된다는 소식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거대 신도시가 건설될 때 그 도시의 모든 수도관과 전력망을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글이었을까요? AI 윤리를 그토록 강조하며 챗 GPT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엔스로픽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기에 이 천문학적인 계약이 구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엔스로픽이 스스로 경기장을 떠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AI의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엔스로픽은 자신들의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특히 무기 시스템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핵심적인 용도에 쓸 수 없는 일종의 윤리적 족쇄가 걸린 제품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엔스로픽은 스스로 국방부의 파트너가 될 자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 구글은 미 국방부의 드론 영상 분석 프로젝트였던 메이븐에 참여했다가 무려 4천 명에 달하는 내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구글은 우리의 AI를 무기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윤리적 가치를 지키는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조 원 규모로 폭발하는 군사 AI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 앞에서 구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최근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 약관에서 바로 그 무기 개발, 사용 금지 조항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과거의 윤리적 선언을 스스로 뒤집고 국방부와의 계약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미래의 수십조 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거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공격적인 비즈니스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렇게 논란까지 감수하며 손을 잡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전장의 효율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현장에서 놀라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이전트 디자이너라는 판을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코딩 한 줄 모르는 일반 군인이나 행정 인력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자신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비서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 양식을 자동으로 채워주거나 방대한 군사 규정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아주는 AI를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시단 5주 만에 무려 130만 명에 달하는 국방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 3천 개가 넘는 개인 맞춤형 AI 비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의해 개개인이 스스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봐도 그 위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라면 수년이 걸렸을 복잡한 군수물자 관리 및 예측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만든 AI 비서들을 활용해 단 3개월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약된 예산만 해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10만 개가 넘는 AI 비서 중 단 하나의 활용 사례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혁신이 국방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총합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시연이나 일부 부서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군대의 신경망 전체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 변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구글의 사업 구조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락인 효과, Lock in Effect에서 나옵니다. 미군 전체의 군사 AI 플랫폼이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번 이 인프라에 맞춰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고 10만 개가 넘는 AI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것은 도시 전체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회성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극도로 안정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구글의 대차대조표에 영구적으로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지난 4분기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나 폭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장호가 1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하며 2,40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군사 AI 시장이라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신대륙이 열렸고 구글은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심장부에 장착함으로써 클라우드 사업의 초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 국방 AI 시장의 플레이어가 구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팔란티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글이 팔란티어의 영역까지 모두 잠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글이 팔란티어의 밥그릇을 빼앗는 그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거인은 미국 국방 AI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고 파일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생관계에 가깝습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역량은 전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 아군의 위치, 보급 상황 등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해 지휘관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이른바 실전 지휘 통제 시스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이 맡은 역할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인사 관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군수 물자 보급, 각종 행정 문서 처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구글은 바로 이 국방부의 방대한 AI 인프라 및 행정 시스템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즉, 팔란티어가 전장을 누비는 날카로운 창이라면 구글은 그 창을 만들고 보급하며 군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대장간이자 병참 기지인 셈입니다. 따라서 구글의 국방시장 진출은 팔란티어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조 원 규모의 군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위험을 경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바로 다가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러날 클라우드 성장률입니다. 월가가 제시하는 기준선은 명확합니다. 바로 40%입니다. 만약 알파벳이 이 숫자를 지켜낸다면 시장은 그들의 막대한 AI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미 국방부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계약을 넘어 기밀 정보를 다루는 더 높은 등급의 계약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 자금줄이 될 2027년 국방 예산안이 무사히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그림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군사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등을 돌렸던 과거처럼 내부의 윤리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핵심 인재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연간 수백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과 반독점 소송,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구글을 넘어 AI가 만들 거대한 산업 지형의 변화, 그 최종 종착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시장이 구글을 더 이상 변덕스러운 광고 경기에 흔들리는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데이터 고속도로와 발전소를 짓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동안 구글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가 할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구글 한 기업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AI 시장의 거대한 본질이 결국 인프라 전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에서 단 5주 만에 10만 개가 넘는 AI 비서가 생성되는 세상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처리되고 저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십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끊임없이 학습하는 세상은 단순히 연산 능력을 책임지는 GPU의 수요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성될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감당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필연적으로 폭발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쏟아붓는 연간 수백조 원의 설비 투자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돈은 결국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서버로, 그리고 그 서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DRAM과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구글의 국방부 계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AI 인프라 전쟁의 최종 수혜가 어디로 향할지를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곧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곧 닥쳐올 거대한 수요의 파도를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